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11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대망의 연력학 2법칙으로 들어가겠어요. 2법칙. 2법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2법칙은 의미로 얘기하면 엔트로피 법칙인데 엔트로피는 보존된다기보다도 증가한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밀폐 시스템, 개방 시스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고립 시스템. 고립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주 전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주 전체. 모든 거를 그 외에는 없으니까 모든 것은 이제 고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에너지 전달도 안 되고 물질 전환도 안 되는 시스템. 그 고립 시스템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는 증가하더라. 고립 시스템 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것이 이제 이 법칙이 말하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다루는 것은 고립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오픈 시스템 또는 클로즈 시스템, 개방 시스템 또 밀폐 시스템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어느 쪽은 증가할 수 있고 어느 쪽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합하면 항상 증가하는 쪽이야.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대해서 다루는데 첫 번째 5.1절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을 서술해요. 연력 제2법칙. 연력학은 생략할게요. 연력학 당연히 따라다니니까 제2법칙. 제2법칙의 서술. 이 서술이라는 건 표현한다는 건데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을 해보고 싶어 말로.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연력학 2법칙이 무엇인지 서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서술하는 사람은 클라우시우스라는 이런 그 연력학 전문가가 학자가 이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이 이동되는 현상 이외에는 다른 어떤 변화도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되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이 이동되는 현상 이외에는 다른 어떤 변화도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읽어봐도 헷갈려. 근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열은 자발적으로 이건 뭐 가로치기 해도 되고 열은 자발적으로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 있다 없다. 흐를 수 없다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써본 거예요. 부정형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라시우스는 열은 자발적으로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 없다. 이 얘기를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이 이동되는 현상 이외에는 다른 어떤 변화도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작동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있어. 시스템이 있는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되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 없다를 어떤 시스템에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도록 강제적으로 만드는 수는 있지. 그게 뭐야? 에어컨, 열펌프. 이런 강제적으로 에너지를 넣어서 강제적으로 저온의 열을 뽑아서 이 고온 쪽으로 이송시키잖아요. 에어컨이 그거잖아. 방 안에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를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열을 뽑아서 바깥에 40도나 넘는 한여름에 그쪽으로 퍼 올리잖아.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강제적으로. 자발적으로는 안 되지. 자발적으로는. 그게 지금 이 법칙을 뭔가 서술하려는데 복잡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칙은 좀 헷갈립니다.
일법칙은 아주 이해하기가 편해. 에너지 보존이니까. 어떤 시스템에, 밀폐 시스템의 경우에 에너지가 그 시스템 안으로 열이 들어가면 그 열 때문에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가 변할 수 있고, 또 팽창 같은 걸 하면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다. 인풋으로 열을 주면 시스템도 변화시키고 외부에 일을 한다.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엔트로피는 방향이 들어가요. 여기 방향.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 없다. 그래서 꽤 헷갈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봐요. 또 한 사람은 켈빈 플랑크라는 사람, 켈빈은 들어봤죠? 켈빈 온도, 그 켈빈인데, 켈빈과 플랑크 상수. 이 플랑크도 유명한데요. 플랑크.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면 꼭 여러분들 검색을 해봐요. 클라시우스, 켈빈, 플랑크 어떤 사람인가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대략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물리학자구나. 그걸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켈빈 플랑크는 이 법칙을 어떻게 서술하나? 이렇게 서술해요. 단일 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 연력학적 사이클로 작동하여 순위를 생산하는 시스템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둘 다 지금 부정형으로 썼어요. 부정형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단일 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연력학적 사이클로 작동. 지금 사이클에 적용해 보는 거야. 사이클로 작동하여 순일이라는 것은 네트 플러스 1이죠. 네트워크. 뭐 일을 받고 일을 버리고 했을 때 토탈 다 이걸 다 감했을 때 네트로 순일이라고 하지. 왜 그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으면은 자산 빼기 부채가 순자산이잖아. 그런 식의 순일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시스템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한번 처음 읽을 때는 헷갈릴 거예요. 단일 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연력학적 사이클로 작동하여 순위를 생산하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엔진이라고 하면 엔진은 현재 엔진,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봐요. 엔진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 엔진 내부에 열을 공급해요. Q. 어떤 열원이 있어. Q. 온도가 TH인 어떤 열원에서 엔진 내부로 열을 공급했어.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여기 엔진 내부에 혼합가스, 즉 연료하고 공기를 혼합해서 넣고 불꽃을 튀겨서 열을 생산하죠. 그걸 연력학적으로 그냥 어떤 외부에서 QH만큼 열을 넣었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외부로 일부는 버리죠. QL. 더 낮은 온도, 대기 상태로 일정 부분 열은 손실도 일어나고 버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일을 하죠. 순일은 받은 열 빼기 버린 열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켈빈 플랑크 서술에서 이 법칙을 얘기하면서 단일 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 순일을 만드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없이 단일 열원하고만 열을 받아서 그대로 순일을 만드는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걸 만들 수 있다면 이건 효율이 얼마짜리야? 100%짜리죠. 받은 열 그대로 일로 만드는 거니까. 즉 효율로 치면 효율이 100%인 효율의 정의는 뭐야? 받은 열분의 행한 일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단일 열원으로부터만 열을 받아서 사이클을 거치면서 연속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건 불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치면 효율이 QH분의 W니까 효율이 1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효율 100% 엔진은 불가하다 그런 뜻이죠. 어? 항상 받고 일정 부분 버려야 돼. 버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고온이 있으면 주변은 저온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받으면 또 그 주변으로 버리고 그 차이만큼 일을 하는 거야. 많이 받고 적게 버려서 순위를 크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혀 안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켈빈 플랑크가 엔트로피 법칙으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직도 모호하지. 부정형으로 썼으니까. 이쪽은 약간 열 펌프와 관련된 내용 같고 이쪽은 엔진과 관련된 내용 같아요. 저거는 열 펌프, 에어컨 중심으로 설명한 그 이 법칙이고 이것은 이제 엔진 중심으로 설명한 그 이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처음 들어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반복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한번 쭉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핵심만 뽑아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 그거야 저것은.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엔진은 그 뜨거운 쪽에서 열을 받아서 주위로 일정 부분 버려지고 그 차이만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한 30% 나오지. 한 70%는 버려진다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버려지는 것이 없다면 100% 가까이 갈 수 있는데 100% 자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칙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면 하고 나서 다시 보면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서술하시오. 두 가지 서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정도는 우선은 암기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 켈빈 플랑크 서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걸 쓰고 뭐 그림 한번 그려보고. 클라시우스 서술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저걸 이제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법칙은 지금 문턱이 높아요. 시작할 때부터 좀 약간 애매하게 시작을 해. 근데 뒤에 가서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면 쉬운데.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 또는 이 법칙을 구하는데 순서가 이래요. 순서 전체 순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법칙 서술이 나왔고 이 법칙이 유도될 때까지 이 법칙에 관련된 이제 그 주관적인 서술이지. 서술이 먼저 나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법칙이 유도가 되는데 이 법칙 유도될 때까지 과정이 좀 복잡해요.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가역 대 비가역, 이 논의를 먼저 해요. 비가역, 가역이라는 말, 또 비가역이라는 말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역적으로 돌리는 것이 효율이 좋다더라. 그래서 가역적으로 효율을 돌리면 어떻게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을까? 가역 사이클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카르노예요. 카르노. 어떻게 하면 엔진을 효율을 좋은 엔진 만들까? 그런 관점에서 그 사이클을 구성해야 될 텐데 이 사이클을 어떻게 구성하면 최고의 효율이 나오는 그 사이클이 될까? 가역적으로 사이클을 만들자.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카르노.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또는 가역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카르노 사이클을 하다 보면 온도, 이 절대 온도가 나와요. 절대 온도, 연력학적 온도, 연력학적 온도가 정의가 되고 이 법칙 유도까지가 꽤 길어요. 과정이. 그 다음에 클라시우스 아까 나왔는데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부등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엔트로피 법칙이 유도가 됩니다. 엔트로피가 유도가 돼.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유도가 돼요. 유도. 엔트로피는 물성이냐, 물성. 온도 압력. 이 공기에 20도씨 일기압하면 엔트로피 얼마? 이 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처럼. 1법칙과 비교해 보면 1법칙에서는 어떻게 했었지? 열과 일의 등가성. 이걸로 출발해서 이것을 사이클에 대해서 적용했어요. 열과 cyclic integral of heat, cyclic integral of work 이렇게 열과 일의 등가성을 가지고 이걸 과정을 1과 2로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쪼개가지고 적용하면 그냥 최종적으로 델 Q 빼기 델 W 각각은 미분 불가능한 값이었는데 이 차이 값은 항상 미분 가능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가 됐어요. 비교적 단계가 간단했어. 열과 일의 등가성, 사이클에 적용하고 사이클을 반씩 쪼개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에너지가 유도됐지. 에너지라는 개념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이 식을 살펴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지. 받은 열 빼기 외부로 한 일 차이만큼 에너지는 시스템에 남는다. 그래서 단순했는데 이 법칙의 엔트로피를 유도하기까지는 먼저 말로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역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돼야 되고 그럼 가역 과정들이 합해서 가역 사이클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비로소 연력학적인 온도라는 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시우스 부동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최종 엔트로피가 유도된다. 이걸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 전체 과정 하나 여기 했고 이제 가역이 뭔지, 가역 사이클이 뭔지, 연력학적인 온도가 뭔지,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이 뭔지, 최종 엔트로피까지 해서 5장, 6장에서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5장과 6장에서 저 내용을 다 다루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역 과정에 대해서 살펴봐요. 가역 과정. 항상 이 법칙 서술로부터 이 법칙 유도, 엔트로피 유도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꽤 과정이 여러 단계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 가역 과정 5.1.1 교과서에 가역 과정이 나오는데 가역 과정 역이 가능하다. 역이 가능하다. 역이 뭐야? 거꾸로가 가능하다. 리버스가 뒤집는 거죠. 리버서블 프로세스. 그러니까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갈 경우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올 수 있으면 가역 과정이야. 아무 일이 결과적으로 상태 1에서 출발해서 2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아무 주위에 아무런 영향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이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둥근 유리 구슬에 여기 유리 사발에 유리 구슬을 하나 올려놨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출발을 했어. 딱 여기서 손을 잡고 있다가 놨어.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죠? 올 수 있잖아. 이리 왔을 때 만약에 가역 과정이라면 정확히 이 위치까지 다시 와야 되겠지. 그래서 영원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이런 과정이 가역 과정이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때요? 갔다가 다음 올 때 약간 낮아지죠? 더 낮아지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여기 멈추잖아. 실제로는 비가역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역 과정은 출발했다가 일을 찍고 다시 왔을 때
제자리로 와야 되고 이 주변의 온도를 높인다거나 아무런 영향을 안 줘야 돼. 아주 이상적인 과정이지. 이상적인 과정. 이 세상에 이런 과정은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 가능하면 이상적인 과정에 가깝게 만들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면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그 연력학 시스템은 훨씬 더 오래 그 일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가역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우리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시스템과 그 주위가 모두 원래 상태로 복귀가 가능하다면 그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 한다. 또는 이상 과정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다 비가역이다. 실제 과정은 다 비가역. 이게 실제 과정이다. 그러나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가역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과정을 어떻게 그 이상적 과정 또는 가역 과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카르노 사이클인데, 그래서 우선 가역 과정에 근접한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역 과정 100% 가역 과정은 없지만 근접한 가역 과정과 가역 과정에 근접한 예를 찾아보면 첫 번째 추의 진동. 아까 그거 여기 추가 있는데 추가 진동을 해요. 왔다 갔다. 실제는 어때? 한번 여기서 추를 잡았다가 놓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멈추잖아. 예? 멈춘데 만약에 왜 멈추죠? 여기 추와 주변의 공기하고 마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일부가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점점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면서 점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지. 그 합은 보존되지만, 연력학적으로 합은 보존되지만, 만약에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공기를 없애고 진공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가역 과정에 가깝겠죠. 그런 추의 진동에서 마찰이 없다면 가역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찰을 줄여줄수록 가역 과정이 가깝다. 두 번째, 기체의 팽창 또는 압축, 압력 차이에 의해서 기체가 쫙 팽창할 때 이거 가역 과정이 아니에요. 비가역 과정이야. 그런데 이것도 가역 과정으로 하려면 압력 차이를 아주 작게 팽창시킬 때 조금씩 팽창시키는 거죠. 델타 P를 굉장히 작게 미소하게 하면서 팽창을 조금씩 이렇게 시켜주면 가역 과정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야. 세 번째, 온도 차이, 즉 열 전달도 마찬가지죠. 열 전달도 온도 차이에서 열이 전달되는데 온도 차이를 아주 작게 해서 열을 조금 전달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전달하고 굉장히 느려지죠. 느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비가역성을 줄여서 가역 과정에 가깝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가역 과정에 근접한 예로서 마찰이 없도록 추를 진동시킨다. 또는 압력 차이가 아주 작게 컨트롤하면서 기체를 조금씩 팽창시킨다. 또는 온도 차를 작게 해서 열을 조금씩 전달시킨다. 이렇게 하면 가역 과정에 가까워진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이클을 구성하면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가역 사이클, 이상 사이클, 즉 고효율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거에 이제 최종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낸 것이 카르노 사이클인데요. 카르노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각자 좀 노트에다 정리해 오시면 제가 다음 주 강의 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법칙 소개, 그리고 이 법칙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유도가 된다 말씀드렸고, 첫 번째 해당하는 이 가역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장과 6장을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읽어봐요. 한 두세 번 빠르게 읽어보면은 제 강의를 들을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